이게 영상이 괜찮게 찍히는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필은 다 뽀개놨네요. 그리고 자, 갑시다. 페이지는 몇 페이지? 53페이지. 자, 53페이지 1번 문제부터 문제풀이 하는데 홀수본만 빠르게 한번 풀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짝수본은 문제 푸시고 개별적으로 좀 질문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은 1번 금속과 비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한다. 맞는 말. 그 다음에 특이한 광택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 상태냐? 아니요. 비금속 원소는 실온에서 대부분 기체 상태예요. 그래서 액체로 존재하는 게 브로민 하나죠. 괜찮나요? 그 다음 비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대체로 오른쪽에 위치하는 거 맞죠? 그래서 주기율표 뭐 대충 이렇게 보면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금속이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비금속이다. 그러니까 쭉 잘라서 오른쪽에 존재하는 거 맞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아연은 금속이고 수소, 산소, 질소는 비금속이다. 이거 맞는 말이네요.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으로 떨어집니다. 괜찮나요? 왜 안 돼?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 자, 이제 3번. 자,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주기율표에 어떤 원소인지 다 써놓고 들어가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A는 1번이니까 수소고요. 수, 헬, 리, 배, 베릴륨이고요. 그 다음 배, 붕, 탄, 질, 산, 산소고요. 그 다음에 네, 나들은 마그네슘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나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물어봤어요. 우선은 여기까지가 금속이죠. 그러니까 A가 들어가면 안 돼요, 금속에. 괜찮아? 수소는 그래서 예외라고 몇 번이나 중요하다고 얘기했네요. 그래서 산소는 비금속이다. 이건 맞고요. B와 E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건 같은 족이지 같은 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요. 같은 족이라면 B와 E 맞네요. 답은 그럼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칼리 금속 A를 유리판에 놓고 칼로 자른 후에 단면을 관찰하였다. 물에 페노프탄렌 용액을 떨어뜨렸고, 페노프탄렌 용액은 염기성을 확인하는 거죠. 자, 모습을 관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끼어. 자, 가에서 단면을 관찰하면 단면이 광택이 사라져요. 누구랑 빠르게 반응하니까. 산소랑 반응하니까. 단면의 광택이 사라졌다. 산소와 결합해서 알칼리 금속이 산소가 결합하면서 거무스름하게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가에서 A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 바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나에서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 아니고 수소 기체가 발생해야죠.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 예를 들어 M이라고 하면 얘가 H2O랑 반응해서 MOH하고 그 다음에 H2라는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염기성, 특히 이제 OH-가 염기성의 성질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괜찮나요? 개수 조금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2인가요? 여기가 2고 여기가 2인 것 같은데 괜찮나요?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면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7번이고요. 자, 원소의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물어보았다? 재미가 없어서. 오늘 아침에도 라면 먹었는데, 여기 하고 나서도 시간이 없어서 라면 먹었어요. 밥 먹고 싶었는데, 진짜. 그렇지만 라면은 맛있다. 와이프가 알면 약간 혼낼 것 같긴 하지만. 자, 어쨌든 다음 원소들의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보니까 플로르프, 염소, 그 다음 브로민인데 얘네들이 몇 쪽 원소예요? 17쪽에 있는 플로민, Cr, Br, 할로젠 원소들이에요. 그죠? 자, 비금속 원소다 맞고요. 17쪽 원소다 맞고요.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 즉 F2, Cl2, Br2로 존재하는 거 맞아요. 수소와 반응에 생성된 물질은 물에 녹아 산성이 된다. 예를 들어 HF, HCl, HBr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HCl이 염산이다. 매우 강한 산이잖아요. 그쵸? 산성 띠는 거 맞고요. 반응성이 작아서 미쳤네요. 반응성이 매우 높아서 매우 많이 반응한 상태로 존재하겠습니다. 답은 5번! 9번 될까요?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숙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숙제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보면서는 지금은 상관이 없고요. 이제 진짜로 니네가 이제 통합학 시험을 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진짜로 정신 차리고 암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아? 그때는 뭐 보면 안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일단은 A부터 나왔는데요. 1번 나왔어. 여기는 수소죠. 그럼 8번이래요. 8번인 거 만약에 이게 없으면 전자수 세면 돼요.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요. 그러니까 8번이다. 양성자수가 8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산소네요. 그렇죠? 그래서 2주기 16조 원소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면 얘는 플로르고요. 괜찮나? 그 다음에 여기는 2개 있고 8개 있으면 합이 10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껍질에 여기에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얘는 11번에 나트륨 됩니다. 나트륨인 건 어떻게 알았어요?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재미가 없었어. 지루해가지고. 그죠? 도대체 우리 세 명은 언제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걸까요? 자, 어쨌든. 자, A와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물론, 똑같이 일족 원소이긴 합니다만, 똑같은 일족이긴 합니다만, 수소는 제외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일족이지만, 수소는 예외라고 했었기 때문에 비슷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B와 C, 즉, 다시 말해 산소와 플로르는 같은 주기냐? 2주기 원소고 이것도 2주기 원소로 똑같은 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B는 할로제인이냐? 아니요. C가 할로제인이죠. 그럼 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이네요. 자,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 이거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반복.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원자과 전자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그래서 주기성이 나타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전하기 3번 들어갈까요? 오늘 지구과학 들어가는데 거기 진짜 엄청나게 암기할 게 많아. 그러니까 막 거기는요 어렵진 않은데 암기할 게 많아요. 난 생명도 그렇고 DNA도 그렇고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암기할 게 좀 많지. 자, 갈까요? 자,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A는 그러면 수소 뭐 이런 거 채워놓고 시작하라고 그랬죠. B는 헬륨이고요. 그렇죠? 리, 배, 붕, 탄, 질, 산, 산소, 플로르. 그 다음에 나트륨, 알규, 인, 황, 염소네요. 괜찮나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우주에 구성하는 요소 중에 A와 B,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이거 맞죠? 자, 그 다음에 A와 E는 이라고 해서 수소와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수는 같은 건 맞지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않다고 계속 강조했죠. 왜요? 일쪽에서 누구는 제외한다? 수소는 제외한다. 됐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답이 2번인 것 같고 실온에서 D와 F는 D와 플로르와 염소는 모두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 할로젠 원소 즉 F2, Cl2, Br2, I2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의 수소기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죠.
알칼리 금속. 자, 그 다음에 A2C. A2C는 뭡니까? H2O네요. H2O 물인데요.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맞네요.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원소다. 가장 많은 건 누구고요? 산소고, 두 번째 많은 건 누구예요? 탄소예요. 그래서 기억은 산소, 니은은 탄소.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전자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너는 8번이었다. 8번의 산소죠. 괜찮습니까? 주, 헬, 리베, 올라, 말탈. 맞냐? 자, 기억과 니은은 같은 주기냐? 탄소와 산소 같은 주기 맞아요. 같은 이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니은이 아니라 누구의 전자 배치다? 기억의 전자 배치다. 원자과 전자수는 여긴 6개고 요건 4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이 기억보다 크다 말도 안 돼요. 그죠? 산소가 더 커야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기억 1번이다. 됐나요?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 62페이지. 빠바바바바바바 빠바바 빠바바바바바바바.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는 우리 반. 방학이 통학과 세 번째 시간인데 너무 슬프네요. 됐습니까? 네. 자, 그림은 A에서 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내었다라고 했고요. 자, 전자수세니까 8개. 너는 산소다. 전자수세니까 여기는 2개, 여긴 8개, 가장 바깥 껍질에 2개. 괜찮아? 그럼 12번이죠.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레, 마그네슘이네요. 그쵸? Mg, 마그네슘. 자, 그 다음에 17번. 여기는 전자수가 이렇게 7개, 총 17개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레, 알, 규, 인, 황, Cl. 그쵸? 염소 Cl이죠. 자, 각각 18조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얘는 전자 2개를 얻어야 되죠. 또는 2개를 공유하거나. 그러니까 2개를 얻음, 나머지를 잃으면 말도 안 돼요. 그 다음 마그네슘은 요거 2개를 잃으면 되죠? 괜찮나요? 그래서 2개를 잃음이 되겠고, 여기는 하나만 얻으면 되겠네요. 여기는 하나만 얻음, 그럼 답 몇 번이다? 3번이다. 됐나요? 자, 3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A는 3번의 리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8번의 산소였고요. 8번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10번의 네온인데 얘가 이제 18조 원소인 거죠. 화학 반응하지 않는 거. 괜찮나요? 원자과 전자수가 모두 꽉 찬 거. 그래서 0이라고 부르는 놈. 맞아요? 원자과 전자수 0. 그 다음에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하나. 그럼 11번의 나트륨 되겠어요. 자, 그러면 A는 전자 하나를 얻어가 아니라 잃어서 가장 바깥 껍질에 이 전자 하나를 잃어서 양이온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B와 D가 NA와 O가 돼요? 결합을 할 때 안정한 이온이 된다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안정한 이온이 되면 여기는 이렇게 2개 채우면 10개. 그러니까 네온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하나를 잃으면 10개. 네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맞고요. 그 다음에 C는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18조 원소니까 답 몇 번이다? 4번이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A와 B로 이루어진 물질의 화학 결합이라고 했는데 리튬과 산소와의 결합이에요. 괜찮습니까? 하나는 뭐라고? 금속이라고. 네? 그냥 같이 연결된 문제라서 그냥 풀어요. 자, 금속이고 또 하나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생각을 해보면 얘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하나 잃어. 그래서 누가 되는 거고 Li 플러스가 되는 거고 Li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는 2개를 얻어. 그러니까 얘가 OE 마이너가 이렇게 될 거니까 결합을 할 때는 뭐다? 결합을 할 때는 Li 플러스가 몇 개? 2개. 그 다음에 OE 마이너스가 몇 개? 1개. 그쵸? 이렇게 결합을 해서
결국엔 Li2O라는 화합물을 만들게 될 거예요. 괜찮나요? 이해가 되시죠? 정리. 다 됐으면 5번으로 갑니다. 쓸 게 없죠? 자, 5번. 지워도 돼요? 금속과 금속의 결합이라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죠. 금속과 금속은 화학 결합하지 않고 그건 섞이는 거예요. 괜찮아? 금속과 금속은.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E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얘는 가장 바깥 껍질에 원래는 뭐다? 전자를 하나가 있었다. 왜? 1 플러스니까 전자 하나만 붙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8개, 세 번째 껍질 하나짜리 총 전자가 11개짜리 나트륨이겠죠. 11개짜리 나트륨의 플러스 이온이다. 괜찮나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가장 바깥 껍질에 뭐가 하나 있다? 전자가 하나가 있어서 1 플러스가 된 거죠. 괜찮나요? 돼요? 그러면 얘는 몇 배? 여기 2개, 8개, 8개, 1개니까 총 19번이거든요.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 나, 마, 알, 유, 인, 황, 염, 아르곤까지 갔죠? 칼륨, 여기 19번에 칼륨 됐어요? 그러니까 너는 19번에 칼륨, K 플러스를 나타낸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 마이너스라고 그랬으면 전자는 원래 있었다 없었다? 2개가 없었죠. 그러면 얘는 이주기 원소에 몇 개? 전자가 총 8개. 그래서 산소 8개니까 산소 OE 마이너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A와 B는 모두 금속이냐? 네.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냐? 라고 했는데 하나는 나트륨 1쪽이고 하나는 칼륨 1쪽이에요. 화학적 성질 비슷해야죠? 괜찮나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건 맞다. 그 다음 B와 C가 결합했대. B와 C가 결합을 하면서 그럼 B와 C가 결합을 하면서 생성된 안정한 화합물의 화학식은 K 플러스는 몇 개가 필요하고 2개. 그 다음에 OE 마이너스는 몇 개가 필요하고 하나. 그럼 둘이 결합을 했으니 여기는 B2C라고 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다? 니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될까요? 자, 6번부터. 여긴 다 짝수네. 그죠? 홀수. 괜찮아요? 아이고. 근데 아까 좀 쉬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30분 수업했다고 지금 허리가 아프네요. 체력이 다 됐다. 아무래도 운동 부족이다. 그래 안 그래? 너는 하루에 운동을 몇 시간 하나요? 진짜요? 나는 1시간 30분도 안 하는데 30분이 뭐야? 10분도 안 하는데 아예 운동을 시도조차 안 하는데 말이야. 그죠? 이제부터 다이어트. 자, 원자 A와 B가 화합물 가를 형성하는 화합결합이다 라고 했는데 얘는 Li죠? 얘는 플로르고요. 괜찮아? 하나, 둘, 셋, 넷, 9번.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를 하나 자꾸 잃으려고 하니까 N은 Li 플러스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를 하나를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F는 F-가 되려고 할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럼 결합을 하면 뭐가 된다? LIF, 1 플러 1 마이너니까 1대1로 결합해야죠. LIF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A 가의 화학식은 AB 라고 했는데 AB가 맞죠. 항상 양이온부터 쓰셔야 돼.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가해가 생성될 때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했니 양이온에서 음이온으로 이동한 거 맞아요. 별표. 자, 그 다음에 가를 이루는 구성 입자의 전자 배치는 똑같니? 아니요. 얘는 전자를 잃으면 누가 될 것이고 요거 안쪽 껍질 2개만 남을 것이고 여기 바깥 껍질 하나 채우면 2개, 8개 채울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전자 배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기억 니은 답 몇 번? 3번. 샴. 그림은 A 원자와 B 원자가 A2B를 형성했다. 여기는 수소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 2개, 여긴 6개.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다? 산소죠. 8번에. 또 얘는 수소고요. 그러면 얘는 2개가 되고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요거 하나를 공유시키는 거죠. 얘 내주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지금 원래 거였는데 수소에서 전자 하나씩을 이렇게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전자 하나씩을 공유받는 거예요. 수소과 전자 이렇게 하나씩을 공유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합한 상태에서 산소는 옥텟 규칙 만족, 수소도 옥텟 규칙 만족인데 결합한 상태에서는 만족인데 원자는 그렇지가 않죠. 돼요? 자, 어쨌든 A와 B는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하였고요. A to B에서 A와 B는 18조 원소와 같은 전자빛을 이룬다. 이거 맞죠? A to B에서 공유전자 쌍수는 한 쌍, 두 쌍, 두 쌍이 맞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니은디귿 답 몇 번? 5번이 맞죠? 이렇게. 됐어요? 빨리빨리 정리해요. 이것들이 아주 복잡해서 그런가 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11번. 자, 이온 결합 물질만을 옳게 짝지어라 라고 했는데 이온 결합 물질이면 뭐겠어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죠. 금속 플러스 비금속. 맞아요? 이렇게 써놓고. 될까요? 자, 그럼 얘는 이온 결합 맞는데 얘는 비금속과 비금속이라 안 되고요. H2O 비금속과 비금속이라서 안 돼. N2 비금속과 비금속이라서 안 돼. 그 다음에 CH4 그 비금속과 비금속이라서 또 안 돼. 탄소 수소잖아요. 자, 그 다음에 SO4 이것도 S가 비금속이거든요. 그래서 SO4가 공유결합 물질이라서 안 돼. 그러면 다음 몇 번이다? 둘 다 이온 결합인 건 4번밖에 없죠. 금속과 비금속.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13번. 여기는 짝수원 풀 걸 그랬나? 짝수에 좀 좋은 문제가 많아 보이네. 그쵸? 자, 몇 가지 물질을 이용한 실험 과정의 결과이다. 전기 전도성 측정기를 이용하여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 설탕, 염화구리, 녹말을 각각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하였다. 자, 염화나트륨 밑줄치고 이온 결합 물질. 그 다음에 설탕은 밑줄치고 공유 결합 물질. 염화구리도 마찬가지로 이온 결합 물질을, 녹말은 공유 결합 물질, 분자죠. 괜찮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 염화나트륨이나 염화구리는 고체에는 없다가 수용액에는 있기 시작하는 거죠. 괜찮나요? 이렇게 없다가 있기 시작한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기억은 없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공유결합 물질은 그냥 없죠. 공유결합 물질은 둘 다 없어요. 둘 다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둘 다 없어. 괜찮나요? 기억은 있습니다. 기억 있는 경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녹말 수용액에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녹말 수용액에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전기 전도성이 흐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네요. 괜찮습니까?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설탕과 녹말은 이온결합 물질이냐라고 했는데 이온결합이 아니라 공유결합 물질, 이건 이온결합 물질 뭐 이렇게 되겠죠? 서로 바뀌었어요.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다음 페이지. 1등급. 여기도 홀수번 1, 3만 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 1, 3번만 풀고 좀 쉬었다가 갑시다. 괜찮습니까? 자, 분자 A2와 B2A인데 봐봐, 여기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짓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짜리. 괜찮나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주기의 원자과 전자 6개, 즉 다시 말해 8번의 산소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도 옆에도 당연히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너도 8번의 산소예요. 8번의 산소가 산소끼리 공유할 때는 이중결합을 했나봐요. 이중결합. 됐나요? 그래서 선 두 개 그렸어요. 괜찮나요? 이해돼요? 자, 그에 비해서 요 가운데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짓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7, 8. 그럼 8번의 산소구나. 또 가운데도 산소구나. 그럼 옆에는 수소 2개구나. 그래서 H2O구나. 괜찮나요? 네. 자,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니라고 해봤는데 A는 누구고? 산소고 B는 누굽니까? 수소죠. B는 수소, 여기는 산소. 같은 주기는 아니겠네요. 자, 그 다음에 A2, O2와 그 다음에
BA2 뭡니까? B2A 뭡니까? B가 수소죠? 괜찮아요? H2O에서 A는 네온과 같은 전자빛을 갖다 A는 옥텟 규칙을 만족했니? 옥텟 규칙 만족해죠. 그쵸?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실온에서 A2와 B2A는 모두 기체니? 라고 했는데 B2A는 뭡니까?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겠죠. 상온에서는. 됐나요? 그럼 니은 하나만 답이 2번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정리? 자, 그 다음에 3번. 자,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원소부터 쓴다. 여긴 탄소, 여긴 플로르. 여기는 마그네슘, 여기는 황,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됐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 골라라. D와 E가 화학결합할 때, 마그네슘과 화학결합할 때, 얘는 음이온, 얘는 양이온이죠. 양이온이 E로서 음이온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D에서 E로 간 게 아니라, 미안해. D에서 E로 간 게 맞죠. 그쵸?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 맞다. 자, 그 다음에 화합물 A와 C는 LIF네요. LIF. 자, 그 다음 BE2, 탄소, 이황, CS2. 이렇게 됐네요. 화학결합의 종류가 같냐? 종류라고 하면 공유결합으로 같은 거죠. 돼요? 자, 그 다음에 B원자 한 개는 C원자 두 개와 화학결합을 하여 각각 18쪽 같은 전자위치를 이룰 수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C는 플로르. 됐나요? 근데 뭔가 결합했고 뭔가 결합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거죠. 괜찮아요? 화학결합이 두 개. 돼요? C원자 두 개와 화학결합할, 잠깐만요. 이거는 두 개가 아니네요. 그죠? 잠깐만요. B원자 한 개는, 여기 탄소는 C원자 두 개와 화학결합을 하여 라고 했네요. C원자 두 개와 화학결합을 하려면 플로르 이렇게 붙으면서 여기가 삼중결합이면 되거든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탄소가 결합을 할 때 원자가 진짜 4개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누구랑 플로르랑 결합을 했고 지들끼리 이렇게 삼중결합을 했다고요. 그럼 이제 플로르가 여기서 공유결합해서 하나 붙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유결합을 해서 또 하나 붙은 거예요. 괜찮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화학결합의 종류 같고요. B원자 한 개는 C원자 두 개와 화학결합하여 잠깐만요. B원자 한 개가 C원자 두 개와 화학결합하여 각각 18쪽과 같은 전자위치를 이루냐? 어머, 두 개랑 화학결합하려면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C2로 들어갔으니까 좀 안 되나 봐요. B원자는 한 개라고 해서. 괜찮나요? 그럼 무슨 방법밖에 없느냐? 탄소와 수소가 결합하는 건 4개가 결합해야 돼요. 플로르.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개와 결합한 게 아니라 4개와 결합하여 전자위치를 이뤘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괜찮나요? 답은 그럼 몇 번이다? 2번인가요? 몇 번이요? 1번. 1번이에요? 화학결합의 종류는 같은데 AC하고 AC네. LIF네. 그쵸? 그럼 이온결합 했으니까 같지가 않겠죠?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넘어갈까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진도 나갑시다. 네. 시작할까요? 응? 응. 짠.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천천히 읽어가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우선 지구에는 철과 산소가 많지만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많고, 왜 산소와 규소가 많아? 그 많던 철은 다 지구 마그마 바다 때 어디 안에 들어가서 핵에 다 들어가서지. 자, 그다음에 산소와 규소가 많고 생명체에는 산소와 탄소가 많았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산소가 좀 많은 편인데 산소는 왜 이렇게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니? 라고 봤을 때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산소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여기쯤에 있어요. 플로르, 네오 이렇게 있죠. 괜찮나요? 그럼 이 산소라는 놈은 음이온이 될 수도 있고 공유결합도 잘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다시 음이온도 될 수 있고 공유결합도 잘한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은 플로르가 더 이제 음이온이 더 잘 되고 공유결합도 잘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산소는 16적 원소예요. 그쵸? 그러니까 손이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플로우르는 17쪽이잖아요. 공유결합을 할 수 있거나 1-음이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손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다양한 물질을 만들 때는 산소가 조금 더 다양하게 물질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원소들과 쉽게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에 생성됐는데 별 탄생과 진화 과정에다가 밑줄을 치고, 그러면 언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오른쪽에 보면요, 수소나 헬륨은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철까지는 별의 중심부에서, 철보다 무거운 것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지각은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산소와 규소의 비율이 높았다. 그럼 걔네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암석, 즉 규산염 광물들이 대부분의 물질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대부분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대역 규산염 광물들을 조금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조암 광물이야 이렇게 배우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 생명체에는 당연히 탄소와 산소가 좀 많아요. 그쵸? 왜냐면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모두 이제 탄소와 산소의 결합 화합물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탄소화합물이야 에다가 밑줄을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빨리 밑줄 치면서 따라오세요.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일정 구조의 기본 단위체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지각에서는 규산염 광물이 기본 단위체고, 예를 들어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체고, 핵산 같은 경우는 누가 기본 단위체고, 뉴클레오타이드 아직 안 배웠지만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 단위체고,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기본 단위체고, 지질은 모노글리세이드나 지방산 같은 것들이 기본 단위체겠죠. 이런 기본 단위체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단위체의 배열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이라고 하면서 규산염 광물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자, 규산염 광물, 규소와 산소가 결합한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단위체로 했다. 규산염 사면체. 이 규산염 사면체는 무슨 사면체 구조냐면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정사면체 구조. 그러니까 정사면체가 사실은 이런 삼각뿔이잖아요. 맞아요? 돼요? 그러니까 이 정중앙에 누가 있고 이 정중앙에 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꼭지점마다 이 꼭지점마다 뭐가 있다? 산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습니까? 이런 구조.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규산염 사면체 또는 정사면체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일단 규소는요 14조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4개가 결합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산소 1개를 중심으로 규소 1개를 중심으로 산소 4개가 공유 결합한 정사면체다라고 돼 있는데 얘가 음전하를 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하면 이제 여러 가지 암석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감남석이라든가 휘석이라든가 각성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할 때 걔네들의 이제 음전하를 계산할 때 규소는 4 플러스 하나마다 4 플러스 산소는 얼마? 2 마이너스로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합니다만 어떤 느낌이냐라고 생각하시냐면 봐봐, 규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이렇게 4개예요. 괜찮나요? 이걸 좀 동글뱅이로 그릴까? 그러니까 요렇게 규소가 있으면 요렇게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산소가 결합하기를 어떤 산소가 외부에서 전자 하나를 얻은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5, 6이잖아 원래 하나, 둘, 셋, 넷, 5, 6이었잖아 그지? 그런데 외부에서 전자 하나를 어디선가 얻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얻은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산소랑 결합을 했는데 산소랑 하나, 둘, 셋, 넷, 5, 6.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5, 6.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돼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여기는 전자 하나를 어디선가 얻었고 그 다음에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져갔다고 가정을 하면 괜찮아요? 전자가 몇 개 생긴 거예요? 2개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2-짜리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도 2-. 그럼 규소는 다 뺏겼을 테니까 4 플러스고 가정하면 돼요? 전체적으로 2-가 4개니까 8-고 4 플러스 합치면 4-잖아요. 그래서 SiO4가 4- 음이온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습니까? 써두세요. SiO4 4- 음전화.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은 필요가 없습니다만 알아두면 편하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규산염 사면체들의 결합 그림이 좀 나오는데 아이씨 없네요. 자, 규산염 사면체들의 결합 그림이 나와요. 찾았어요? 자,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것들이냐라는 건데 이 규산염 사면체가 공유산소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독립형 구조는 공유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사면체가 독립적으로 하나씩 존재하면 봐봐. 이런 식이겠지. 여기 규산염 사면체, 규산염 사면체가 있으면 얘가 4-니까 2 플러스 양이온이 양쪽에 이렇게 붙어야 돼요. 2 플러스 양이온이 이렇게 양쪽에 붙어야 된다고. 2 플러스 양이온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붙어야 돼요. 괜찮나요? 이해가 돼요? 오케이. 이런 게 이제 독립형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단사슬 구조는 뭐냐면 산소 하나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규소 하나에 원래는 이렇게 산소가 4개 붙었잖아. 산소가 이렇게 4개 붙었잖아. 근데 이 산소 하나를 규소 하나랑 또 이제 공유했고 여기랑 또 이런 식으로 공유한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요 산소 하나는 반반씩 나누는 거죠. 반으로 나누면 누구 것도 되고 얘 것도 되고 얘 것도 되니까 반반씩 나눠. 반반씩 나누면 여기에는 원래 2-였는데 이쪽으로 1-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 나가져가면 1-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규소는 하나당 얼마였고 아까 4 플러스였고 여기가 2-가 있었으며 여기서 -1 가져오면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얼마? -2의 음이온이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규산염 사면체에서 단사슬 구조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공유산소수로 쭉 연결이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얼마다? 2-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2-라고. 공유 하나 하면서.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2 플러스짜리 양이온이 하나만 이렇게 붙으면 돼요. 하나만 붙으면 돼 이렇게. 하나만 붙으면 돼 이렇게. 하나만 붙으면 돼 이렇게. 양이온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온 결합성은 약해지고 공유 결합성은 강해지는 거죠. 괜찮나요? 다시 이온 결합성은 약해지고 공유 결합성은 강해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즉 이온 결합성은 작아지고 공유 결합은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 봐봐야 돼. 그러다 보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돼요? 얘네가 풍화에 여기서는 약해요. 왜 풍화에 약했니? 라고 보면 우리 소금과 같은 경우는 손으로 부시잖아. 근데 석영 같은 경우는 손으로 부셔줘야 안 부서져요? 안 부서지죠. 괜찮아? 그래서 풍화에 강해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녹는 점 또한 여기 녹는 점이 없네요. 녹는 점이
여기는 이온 결합성이면 높았는데 공유 결합성이면 낮아지겠죠. 괜찮아. 그래서 녹는 점이 점점점 낮아집니다. 이거 녹는 점이 없네요. 밑에 쓰세요. 녹는 점이 어떻게 된다? 점점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낮아진다. 괜찮나요? 이렇게 이런 특징을 약간 가져요.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수록 봐봐. 여기는 무조건 한 개가 독립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산소를 공유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단사슬이 겹쳐져 있으면 엇갈려지면 복사슬이라고 해요. 그럼 공유 산소수가 더 많이 증가하는 거고 판상은 산소를 공유했대요. 산소 3개를 공유했대요. 망상은 산소 4개를 공유했대요. 괜찮나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유 결합성이 더 강해진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화침식에 강해진 것도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데 뭐다? 풍화침식은 어떻게 된다? 강해졌지만 녹는 점은 낮아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제 공유산소가 여기는 적음인데 여기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규소 하나당 산소수가 여기는 규소 하나당 산소수가 규소 1개에 산소 4개 들어갔고 여기는 규소 1개에 산소가 3개 들어가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점점 감소하게 되죠. 점점 작아져요. 괜찮습니까? 이해가 돼요? 숫자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작아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규소 1개당 산소수가 작아진다. 요거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는 놈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사슬의 무슨 암석이냐? 감남석. 그 다음에 단사슬의 독립형에는 감남석, 단사슬에서는 휘석, 복사슬은 각점석, 판상에는 흑음모, 망상에는 석영. 괜찮아? 이게 이제 짝 맞춰서 시험이 좀 나오는데 됐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시냐면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한 번 더.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순서로 외우시고 그 밑에 암석을 그냥 순서로 외우시는 거야. 감, 휘, 각, 극, 석영. 이렇게 다시 감, 휘, 각, 극, 석영. 이렇게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석영.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순서대로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조금 이제 거의 간혹가다 나오는 게 이제 이 깨짐이라는 놈인데 이 깨짐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느냐? 사실 여기는요 모두 다 다약해요. 그러니까 어디 외부에서 충격을 빵 하고 망치 같은 걸로 빵 때리면 다 약하기 때문에 어디가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져나가는 건데 요런 식의 거는 됐나요? 공유 결합은 굉장히 강한 결합이기 때문에 괜찮아? 깨져나갈 때 어떻게? 요렇게 기둥 모양으로 깨져나가겠죠? 여기도 이제 요것 그대로 유지되면서 깨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쵸?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판 모양으로 깨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쪼개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나? 그래서 일정한 모양으로 쪼개진다라는 말이에요. 괜찮나?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석영은 4개를 모두 다 공유했잖아요. 4개를 모두 다 공유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모두 다 강하니까 어디가 끊어질지 몰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특정한 모양이 없이 깨졌다라고 동글배기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깨짐. 됐나요? 자, 그거를 이쁘게 또 정리해 놓은 게 오른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지각물질 살펴보았고요. 될까요? 여기는 문제를 좀 같이 풀고 넘어가 봅시다. 개념 속속.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는 뭐니? 지각에서는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 규소고 생명체에는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 탄소잖아요.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규산형 광물의 구성 요소는 원소인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그 다음에 규산염 자면체는 규소 1개에 산소 4개가 결합했고요.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을 한 거죠. 이온 결합했다 그러면 틀려요. 공유 결합한 정사면체 구조로 음전하를 띠고 있다. 4- 음이온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규산염 자면체가 다른 규산염 자면체와 결합하여 규산염 광물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서로 무엇을 공유하고 있다? 산소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산소 공유하는 산소수가 점점 많아지면 규소 하나당 산소수가 줄어드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규산염 광물의 결합구조. 이 결합구조의 이름을 쓰세요. 이거 단사슬이죠. 단사슬. 옆에 단사슬 구조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합구조를 갖는 규산염 광물의 이름 뭐예요? 휘석이네요.
될까요? 이렇게 외워두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괜찮나요? 넘어갈까요? 네. 자,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두 가지가 좀 크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고? 단백질과 그 다음 페이지에 뭐 있어요? 핵산이 있는 거죠. 괜찮나요? 단백질과 핵산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주된 원소이기 때문에, 주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단백질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괜찮아? 단백질에, 자, 중요한 거 약간 있어요. 우리가 이런 피부나 이런 거 단백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뼈, 근육, 이런 건 다 이해가 돼요. 맞아요? 근데 이상한 거 하나 팅 하고 들어가 있는 거 보여요? 뼈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뼈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뼈를 그러면 대충 칼슘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뼈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라 생리작용을 조절하는구나,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항체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구나, 단백질이.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없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기본 단위체는 뭐다? 아미노산이래요, 별표. 아미노산이래요, 별표. 자, 이 아미노산의 구조는, 됐나요? 아미노산의 구조는 다음처럼 보면 돼요. 아미노산의 구조를 살펴보면 탄소 중심에 수소가 있고요. 여기는 작용기라고 불러서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놈이 붙는 거예요. 뭐 H가 붙거나 뭐 다른 것들이 막 CH3가 붙거나 막 이렇게 붙어요. 자, 이렇게 붙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누구다? 이쪽에 이제 질소 중심에 수소가 붙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탄소 중심에 산소 OH가 붙는 놈이 있어요. 괜찮습니까? 이게 아미노산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한대요? 결합을 한대요. 괜찮나? 결합할 때 뭐가 빠져나간대? 물 분자가 빠져나간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왜 빠져나가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런 걸 우리가 물이 빠져나가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펩타이드 결합을 조금 더 자세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 해요. 괜찮나요? 자, 펩타이드 결합은 탄소에 여기 수소에 여기 작용기가 있고요. 여기는 질소에, 그 다음에 여기는 H2가 있었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탄소에 산소에 OH가 있었다고. 이렇게 OH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쪽 아미노산은 마찬가지로 탄소에 수소에 여기 아래 여기 질소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돼 있었고 여기 COH라고 카복실기가 존재했다고. 괜찮나요? 될까요? 그런데 카복실기에서는 OH가 빠져나가고 아미노기에서는 H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뭔가에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결합을 못 하잖아요. 이걸 놓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여기 OH가 없어지면 요 선이 결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H가 없어지면 요 선이 결합할 수 있죠. 그래서 결합을 하면 C, O, 쭉 N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 그리고 여기 나머지 CHR 그 다음에 여기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여기 CHR 하면서 여기 나머지 막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그때 빠져나가는 게 누구라고요? H2O가 빠져나간다고요. 괜찮나요? 이거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자, 이런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자, 그러니까 단백질의 형성,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여 펩타이드 결합 동글뱅이.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고유한 입체 구조를 형성하면 단백질이 된다. 이제 일단 첫 번째 펩타이드 결합.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밑줄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 것이다. 괜찮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3개가 있어요. 그럼 물 분자가 몇 개 빠져나가야 돼요? 아미노산 3개. 펩타이드 결합 2개 있으니까 2개 빠져나가야죠. 아미노산이 4개 있어요.
그쵸, 3개. 아미노산이 5개 있어요. 4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 분자 하나 빠져나가는 결합이고, 자, 이런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 결합 순서에 따라 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힌 부분이 달라지며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지워도 되죠? 이게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봐봐. 아미노산이 요렇게 생긴 아미노산이면 요렇게 생긴 아미노산이에요. 자, 이거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아미노산이에요. 괜찮나요? 돼요? 그럼 얘네들이 접히고 구부러질 때 어디가 접혀져요? 요렇게 접혀지면서, 맞아요? 원형으로 만들어지겠죠? 단백질이. 근데 그거에 비해서, 막, 이제 순서만 약간 바뀌면, 순서만 약간 이렇게 바뀌어 들어가면, 괜찮아요? 바뀌어 들어가면, 얘가 여기 와서 결합할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결합하면 이런 모양의 아미노산이, 아니,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같다 다르다 달라져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 아미노산의 종류 수는 둘째치고 배열 순서만 달라도 전혀 다른 입체 구조가 나온다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종류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 아미노산은 생명체에는 몇 종류밖에 안 나와요. 20종류밖에 없대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20종 동글뱅이 치고요. 20종의 아미노산이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은 수만 가지예요. 단백질은 수만 가지의 단백질. 됐나요? 됐어요? 자, 그림 갑니다. 펩타이드 결합 밑줄. 자, 그 다음 반복되면서 폴리펩타이드 밑줄. 돼요?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혀서 독특한 입체 구조, 그걸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한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밑에 아미노산의 종류수 배열 순서에 따라 입체 구조가 달라지며 이 입체 구조가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입체 구조를 잃어버리면 단백질이 지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단백질은 열과 산에 굉장히 약해요. 단백질은 열과 산 등의 입체 구조가 바뀌는 것, 그래서 굉장히 약하다. 지 역할을 못한다. 됐어요? 이해됐어요? 넘어가고. 자, 이제 단백질의 종류인데, 의외로 단백질의 종류에서 시험 문제가 약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뭐, 너는 이제 나중에 외우시면 되는데,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케라틴, 그 다음에 콜라겐, 그 다음에 마이오신과 액틴,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 인슐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아밀레이스하고 인슐린은 중학교 때 아직 안 배웠나? 배웠나? 소화효소 배웠었나? 아, 그랬나? 그럼 이게 다 단백질이라는 거고요. 헤모글로빈, 즉 적혈구도 단백질이었다. 근데 이제 케라틴이나 콜라겐이나 마이오신이나 액틴은 아직 안 배운 부분인데 어쨌든 뭐 케라틴은 조금 배운 적은 왜 우린 많이 들어봤죠. 왜 샴푸에 많이 사용되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콜라겐은 뭐 먹는 피부 뭐 피부 좋게 그런 거 막 먹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마이오신과 액틴은 이제 근육에 있는 단백질인데 뭐 어쩌고 뭐 시험 문제 좀 나오긴 안 나오기도 하니까 대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단백질은 조금 배워봤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단위체, 아미노산이 어떻게 배열됐느냐에 따라 수만 가지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괜찮나요? 그러면 그런 수만 가지의 단백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핵산, DNA나 RNA가 가지고 있다. 괜찮나요? 그래요? 자,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핵산이라고 부르는데 괜찮나?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뭐라 부른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가 막 미친 듯이 연결이 되면 뭐가 되는 거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우리 폴리펩타이드처럼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것이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DNA, RNA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상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된 물질이에요. 1대1대1로 결합한 물질. 될까요? 자, 그런데 인상당 염기 이렇게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연결이 되면 어디끼리 연결되냐면 인산당 있잖아요. 당과 요 또 다른 인산.
당과 또 다른 인산이 결합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격을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DNA를 볼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서 이렇게 안에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부분은 사실 염기를 그린 것이고 염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바로 인산과 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바깥쪽에 골격을 이루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런 뉴클레오타이드에는 당의 종류가 다른데 DNA와 RNA에 따라 당 종류가 다른데 뒤에 다음 페이지에 아마 이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DNA는요. 디옥시 리보스 뉴클레오타이드 애시드 핵산 괜찮아? 뉴클레오타이드 돼요? 그래서 디옥시이기 때문에 DNA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보스 뉴클레오타이드 엑시드 괜찮나? 그래서 라이보스의 R자를 따서 RNA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이름이 달라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DNA를 구성하는 염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고 그 다음에 RNA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 있는데 다른 것이 뭐예요?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구나. 각각 동글베개 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인산. 여기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 당과 공유결합을 하였다. 공유결합. 이온결합 아니라 공유결합. 괜찮나요? 수소결합 아니라 공유결합. 시험 문제가 또 이런 걸로 함정 파서 많이 나와요. 같은 방식으로 많은 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돼 긴 사슬모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같은 핵산을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써져 있고요. 다음 페이지. 됐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이제 DNA와 RNA를 비교해 놨는데, 될까요? 자, 일단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예요. 별표. 이 이중 나선 구조가 뭡니까? 돼요? 이중 나선 구조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끼리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야. 다시 염기가 결합을 하고 있다고요. 괜찮아? 이걸 우리가 상보결합이라고 부르는데 괜찮아? 모양을 보완했다는 의미예요. 괜찮아? 모양을 보완했다.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고 막 이런 것처럼 됐나요? 서로 결합하는 부분이 결합기가 달라서 특히나 누구는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하고만 그 다음에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즉 여기 DNA 한 가닥이 있어. 괜찮아? DNA인데 여기 한 가닥에 염기가 구아닌이 있고 사이토신이 있고 아데닌이 있고 구아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옆에 있는 염기들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하고 요거는 항상 구아닌하고만 결합을 하며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하고만 결합하고 요놈은 항상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의 염기 서열을 하면 또 다른 쪽의 염기 서열을 내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고요. 괜찮아? 그 말인 즉슨 예를 들어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 괜찮아?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 여기 구아닌 하나가 망가졌어요. 그럼 뭐를 보고? 사이토신을 보고 구아닌을 다시 복구할 수 있죠. 복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저장하는데 유용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RNA는 이게 단일 가닥이잖아. RNA는 단일 가닥 구조. 맞아 아니야? 단일 가닥 구조다 보니까 어디를 보고 복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장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달하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리고 아주 이제 하등한 생물들은 괜찮아? 이 RNA 자체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기도 한다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잠깐 한번 가고 넘어갑니까? 자, 이 밑에 DNA 이중 나선 구조와 규칙성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요. 돼요? 자, DNA는요, 두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다. 이중 나선 구조, 네모칸, 됐어요?
밑에. 그쵸? 이중나선 구조. 됐어요? 자, 바깥쪽은 인상당 골격이고 안쪽은 염기쌍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인상과당 이런 식으로 인상당이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며 안쪽에 염기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염기들이 마주보고 있을 때 괜찮아? 항상 아데닌은 누구라고 하구만? 타이민하고만. 그 다음에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해요. 특정 염기하고만 상보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보결합을 할 때 무슨 결합으로 연결된 거래요? 수소결합으로 연결된 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수소결합도 외워야겠죠. 괜찮나요? 또 하나, 이 수소결합선이 2개의 수소결합선과 3개의 수소결합선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괜찮나요? 구분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 염기가 있고 여기 특정 염기가 있는데 얘네가 선이 막 이렇게 3개를 그려놨어. 그럼 요거는 뭐다? 구아닌과 사이토신이구나. 근데 어떤 놈과 또 다른 놈이 붙여넣기를 여긴 2줄로 해놨어. 그럼 뭐다?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구나 라고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보결합을 했기 때문에 아데닌과 타이민의 수는 같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수는 같아요. 그리고 또 봐봐. 아데닌이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 염기의 17%를 차지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염기 100개 중에 아데닌이 17개라고 하면 나는 나머지 것들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니? 당연히 타이밍은 몇 개일 겁니까? 17, 17% 똑같은 비율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둘이 더하면 몇 퍼센트예요? 34%. 그쵸? 그럼 나머지가 얼마? 100%에 34 빼면 66%. 그러면 나머지의 66% 중에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각각 반반씩 나눠 갖겠죠. 그래서 여기 33, 여기 33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런데 가만 째려다 보니까 괜찮아? 아데닌과 구아닌의 합은 얼마예요? 50이죠. 그러면 아데닌과 사이토신의 합도 50이겠죠. 그러면 타이민과 구아닌의 합, 타이민과 사이토신의 합도 마찬가지로 50으로 요 숫자들이 모두 동일해요. 돼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주느냐? 돼요? 아데닌, 타이민 한 짝, 구아닌, 사이토신 한 짝이라고 생각해서 그 중에 한 짝씩만 있으면 돼요. 아데닌 대신에 구아닌 대신 사이토신 또는 타이민 대신 구아닌 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아데닌과 타이민의 합과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합은 같지가 않죠. 이것이 동일하지 않아요. 이것도 같이 기억해두는 센스. 됐나요? 옆에다가 써두시기 바라고. 퍼센트까지. 네. 다 됐어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자, 또 우리 밑줄 안 친 것 또 정리해 봅시다. 다시 DNA는 보다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으며 라고 했고요. 거기 이중나선 밑줄치라고 했고 맞아요? 자, 여기는 당이 디옥시리보스 그 다음에 RNA일 땐 리보스 그 밑줄을 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타이민 대신에 아데닌은 유라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괜찮아? 여기는 아까 저장 동글베개치라고 했고 주변 정보 전달, 단백질의 합성, 반영, 뭐 여기다 밑줄치라고 했죠. 괜찮나요? 예, 이제 마지막. 자, DNA의 다양한 유전 정보 저장.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을 갖는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을 하면 염기설이 다양한 DNA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유전 정보는
DNA 염기 서열이 저장되고 이 염기 서열에 따라 서로 다른 유전 정보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유전 정보가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살짝 들어가면 뉴클레오타이드는 당의 종류가 달라서 염기가 같더라도 둘은 서로 다른 종류다. 그러니까 각각 4종류로 총 8종류라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DNA 헥산의 종류가. 알겠습니까? 뉴클레오타이드 종류가. 자, 그 다음 페이지 요거 밑으로 내려가서요. 문제풀이 같이 풀 거고요. 자, 갑시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론은 물질에 대한 설명이다. 단백질은 효소, 호르몬, 항체의 주성분이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과 핵산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이냐? 생명체를 구성하는 중에 탄소화합물 아닌 거 없습니다, 거의.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단백질과 핵산은 기본 단위체가 결합하였다. 아,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그 다음에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 유전 정보를 저장했다. 미쳤네요. DNA가. DNA 핵산이라고 해야 되나? 핵산이 유전 정보를 저장했고, 그 다음에 생리작용 조절하는 건 단백질의 호르몬이나 또는 효소가 생리작용 조절한 거죠. 괜찮나요? 자, 두 번째. 단백질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이고, 아미노산. 그리고 누가 빠져나가며, 물이 빠져나가며 결합을 하였고, 이런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 그런 게 쭉 연결된 걸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아미노산, 니은은 물, 가는 펩타이드. 돼요? 자, 6번입니다. 기본 단위체의 이름을 쓰세요.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자, 그 다음에 가는 무엇이냐? 가는 염기죠. 염기. 근데 이 염기에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고요. 자,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에서 가의 종류, DNA의 가의 종류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4종류가 있는 거죠. 다시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됐나요?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몇 페이지 요것만 여기서 잠깐 여기 부분만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단백질. 아미노산의 종류는 약 20종이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했으며 이 펩타이드 결합이 반복되어 폴리펩타이드, 하나의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모여서 고유한 입체를 구조하는 단백질.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 입체 구조가 달라져서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몸을 구성하는 생리작용,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다. 됐나요? DNA, 핵산.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렇게 기본 단위체가 있는데 뉴클레오타이드 여긴 4종류가 있대요. 4종류. 자,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했다. 인산과 당이 이렇게 교대로 결합하였다. 많은 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여 한 긴 사슬 모양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됐고 두 가닥으로 만들어서 이중 나선 구조의 DNA를 만들었다. 염기가 서로 다른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는 순서에 따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둘이는 기본 단위체가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했대요. 이 다양한 조합이라는 게 뭔데? 종류수, 배열 순서가 다르게. 다시 여기는 그냥 결합하는 순서가 다르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하여 구조와 기능이 서로 다른 물질을 만들었다. 그래서 구조와 기능이 다양한 물질이 만들고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고 다양한 DNA를 만들어서 생명체의 복잡한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 있어졌다입니다. 괜찮나요? 자, 단백질과 핵산은 기본 단위체. 다양한 조합을 결합하여 형성된 물질이다.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뉴클레오타이드이다.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숙제는 어디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냐면 어디까지? 73페이지까지 해오시는데 앞에
요 앞에 우리 화학결합 앞에 거기 중단원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괜찮나요? 거기까지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홀수번밖에 안 풀었기 때문에 짝수번도 마저 풀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괜찮나요? 오케이? 예,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어요.